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제 선택강자 제 13강. 이번에는 선택강자 13강으로 27번 주제인 일본의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그리고 28번 주제인 타이완 일당 지배를 넘어 양당 체제로 일본과 타이완의 현대사, 현대 정치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일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일본 민주당 55년 체제를 무너뜨렸던 그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보수적인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일본 사회당이 세력이 좀 키우게 됩니다. 그러자 권력을 잡는 데 좀 부담스러웠던 일본 민주당이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당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든 당이 자유민주당, 줄여서 일본 자민당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1955년이죠. 그래서 거대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으로서의 사회당이 양당 체제를 이루면서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 오는 것을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55년도에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보수적인 자민당이, 일본은 의원 내각제니까 의회를 장악하는 다수당이 되면 권력을 오래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으로서 장기 집권하게 됩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그 다음에 미국의 군수산업체죠. 록히드 마틴. 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계가 한바탕 발칵 뒤집히죠. 이런 부패 문제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거. 원체 이제 역사적으로 지역에 대한 뿌리가 깊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제 관료제 사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관료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기도 있었지만 일본은 이제 경제 호황을 겪으면서 다수당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1980년대까지 자민당의 지배 체제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들어서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잇따른 부패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이러면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이 아닌 비자민당 8개 야당이 연립정부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55년 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이때 이 55년 체제를 붕괴시킨 사람이 호소카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이 사람도 출발은 일본 자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어서 결국 자민당을 나와서 일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일본 신당이라고 하는 걸 창당을 하고, 그리고 38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55년 체제를 붕괴시킨 거죠. 이 사람은 주일 미군을 철수하라.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뭐 경주에 방문해가지고 식민 지배에 대해서 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사과하는 발언도 하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죠. 뭐 문제가 뭐 이렇게 뭐 뿌리 깊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야당도 정치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어떤 회사로부터 돈을 좀 빌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 또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뭐 하타 총리인가 히타 총리인가 좀 넘겨줍니다. 근데 그것도 또 무너져 버리고 해서 1년도 못 가서 이 연립정부는 또 무너집니다. 자민당이 잽싸게 과반수 의석이 안 되니까 혼자서는 단독적으로 내각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야당이었던 사회당,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명당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세력들을 막 끌어들여서 그 내각을 만들죠. 주로는 이제 사회당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당의 당수였던 무라야마가 아니라 무라야마를 대표로 세우는 무라야마 내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자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야당이었던 사회당과 손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큰 좀 충격적인 거였겠지만 집권당이 아니었으니까 혼자서는 과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이랬지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 사회당하고도 갈라서고 그 뒤에는 이제 또 공명당하고 손잡고 권력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자민당이 여당으로 다시 등극을 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이건 제대로 된 정권 교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선거에서 참패를 하죠. 이러면서 굉장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이 양반 참 일본의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본 정치인. 왜냐하면 이분은 끊임없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 뭐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역사박물관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일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위기에는 역시 자민당,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해본 자민당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3년 만에 다시 자민당에게 권력을 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베가 뭐 전성기를 뭐 구가하는 거 아닙니까? 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죠. 뭐 하여튼 일본의 정치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보죠. 타이완은 국부천대라고 해서 국민당이 그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쟁 중인 거니까 얘들은 본토를 회복한다 라고 하면서 임시 수도, 대만은 어디까지나 임시고 자신들의 수도는 난징이다, 중화민국이다, 다른 나라 인정하지 않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987년까지. 그러면 사실상 다른 당을 만들지도 못해 국민당 혼자 일당 독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쉽게 말하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유신 헌법으로 국민들의 좀 자유라든가 이런 걸 꽉 눌러버리고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권한을 많이 강화시켜줬던 역사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게 49년도부터 87년도까지 쭉이었어요. 장제스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죽고 나선 자신의 아들이었던 장개석이 장경국에게 총통 자리를 물려주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계엄령이 87년도에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복수 정당제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정당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1986년에 가서야 새로운 당이 또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진보당이라고 하는 민진당이 1986년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당 독재였던 거죠. 복수정당제가 이제 도입되고 지방선거 시행하면 그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또 좀 바랬겠어요. 자신들이 투표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뽑기를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총통도 우리가 직접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이 굉장히 민주화에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시기였다면 대만도 그랬다는 거죠. 타이완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보다 좀 더 늦게 94년대에 가서야 총통 직선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통 직선제 실시하니까 뭐 바로 이렇게 총통이 뭐 바뀌고 그럴 것 같지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드디어 2000년에 민진당 후보였던 천수희벤이 총통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민진당과 국민당이 양당 체제. 현재는 그 총통이 누굽니까? 민진당이죠. 그래서 그 차이잉원 여자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메이리다오라고 하는 노래를 취임식에서 그 차이잉원 총통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메이리다오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이물리한 행진곡과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이 메이리다오는 원래 포르투갈어로 타이완을 포모사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메이리다오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메이리다오라고 하는 진보적인 잡지의 창간 집회가 열렸는데 그건 당연히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당시 여당에서 탄압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어 그러면서 정부가 이 타이완 섬을 예찬하는 대중가요였던 메이리다오까지 그 메이리다오라는 같은 이름의 진보적인 잡지를 탄압하면서 이 노래까지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타이완이라는 섬이 타이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본토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사실상 지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많아요. 그래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은 크게 둘로 이주해 온 본토민들과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타이완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그 민진당 지지 세력으로 전통적인 지지 세력으로 나오는 거고 중국 그 본토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국민당을 많이 지지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80년 5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80년 이후에 민주화를 요구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노래로 타이완은 메이리다오, 한국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15분이 좀 안 됐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